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명품 자녀교육 리더십을 함께할 창의적 인재개발원의 이형우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교육으로 고민들 많으시죠?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실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선배로서 오늘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녀교육 고민스럽게 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통해서 힐링을 받으면서 아이들도 명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명품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런 담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의 찬 삶을 가는 제 그 세 아이를 교육시켜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선진사회 자녀교육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 1부에서는 명품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 교육 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부에서는 그 명품 자녀의 핵심 역량,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역량은 어떻게 개발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 자료에서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미미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예상을 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전략을 제대로 이제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녀 교육이라고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교육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기대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대상도 잘 모르고 내 방식대로 끌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영문 이렇게 하는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No one can do everything, but everyone can do something. 이 부분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즉 인간은 여러분들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 나름대로 탁월한 특성이 있어요. 개성이. 그리고 창의적인 역량,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역량을 잘 발현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겨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특성도 모르고 남 따라가면서 열심히 흔들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이러려고 삶을 열심히 살았나? 이게 뭐야? 인생 너무나 허무하잖아?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 아이들한테 주어질 교육 전략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과연 명품 자녀는 누구냐? 그렇죠? 명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쌍둥이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어딘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외양만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이 의미는 인간들은 누구나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는 생각을 통하고 행동을 자꾸만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따라가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단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두 번째 명품은 날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명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요. 잠재적으로. 그건 누구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자꾸만 행동을 실천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한다는 얘기는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역할을 아이들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으로 클 아이들은 자아 실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남이 잘한다면 쫓아가고 그 방향으로 줄 서려고 애를 쓰겠지만 진짜 제대로 생각하는 인간답게 살라고 고민하고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타고난 역량을 발현해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의 목적을 설정할 것이냐. 여러분들 자녀 교육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 배부르게 먹고 살면 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명품 자녀들은 자아 실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니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야,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인간답게 살아야 돼. 네가 태어난 대로 네가 잘하는 거 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 이렇게 자녀들을 독려해온 훌륭한 부모님을 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떨까요? 야, 딴소리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아마 대부분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님들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것도 경제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부모님보다는 잘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부모님 말을 들었던 안 들었던 부모님 교육 방식대로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육 목적이 달성됐으니 됐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식의 자녀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삶이 보이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왜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공부해 잘 먹고 살아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면 왜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그 시기에는 배를 채우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배가 채워졌어요. 우리가 선진 지식 기술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만큼 먹을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배가 부르면 행복했으니까 배부르게 아이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부모님들 잘못이 아니죠.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세상이 바뀌니 우리 나름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못한 거죠. 인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교육받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는 게 행복이었어요. 지금 이제 후진국 사람들도 그렇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배가 채워지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몸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아니야.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래주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그래야 이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부분은 계속되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뭐를 고민했냐면 역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삶에 내가 희열을 느껴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힘들겠구나. 결국은 내가 만족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니 내 스스로 나를 발현시켜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가자. 그래서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민해온 것이 자아 발현에 자아 실현에 삶을 가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 실현에 행복한 삶을 가도록 자녀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특성,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니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독창적인 창의적 역량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냐? 자아 실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해온 것처럼 들였다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능력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아 실현의 자유적인 역량을 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역량을 우리가 심어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지금 이상한 교육을 해가면서 아이들도 벗고 나도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냐.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돼. 우리 사회는 남 따라가는 모방적인 그런 삶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보면 우리 사회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배고픔을 채우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부존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선진사의 지식기술을 갖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해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먹을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선진 지식 기술을 열심히 따라서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식 공부를 열심히 시킨 거죠. 본래 우리 나름대로 가치 있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고 각자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선진 지식 기술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회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잃어간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자아를 확립하는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온 거예요. 여기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남북한이 대치되면서 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요. 근데 군대는 자아가 생각이 별로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상명하달의 그런 조직 속에서 위에서 원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결과를 내는 부분이 경쟁력이고 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선진 지식 기술을 무조건 따라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분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이제는 인간답게 사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을 가면서 교육제도를 바꿨으면 되는데 배가 부르고 뜻도 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계속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계속 몰아대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교육을 가르치거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인간답게 살아. 내 특징을 살리려고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식 공부만 많이 하면 되는 거로 알고 계속 미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산기도 들어오고 컴퓨터도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도 디지털 사회가 시작됐어요. 디지털 사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를 안 가면 계산도 못 했는데 이제는 숫자만 알으면 뚝뚝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곱셈, 나눗셈, 미적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되니까 어때요? 한글만 알고 자판만 두들길 줄 알으면 대학을 안 가도 화학을 연구 안 해도 폭탄도 만들고 옛날에는 시집갈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되면 음식 만드는 부분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 안 해도 뚝뚝 두들기면 맛있는 음식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전혀 안 해도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야 시집 갈 때 됐으니까 시집 가려면 한식도 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니까 학원에 등록시켜 놓고 한식 배우고 일식 배우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지금 학원에 가서 구태여 공부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대학을 뻔뻔한테 나오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안 해요. 지금은 지식사회, 지식이 널려있는 사회. 그걸 잘 활용할 줄만 알으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중요하지 않아요. 쓸 줄만 알으면 돼요. 그건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저 지식을 알으려고 계속 몰아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죠. 왜? 아이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인간답게 사는 부분을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내 길로 가고 싶어.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무슨 소리야. 지식 공부 많이 해야지.
이렇게 끌어안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고 교육의 문제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99%가 누가 만드는 경우예요. 교육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알으면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순간부터 아이들하고 관계는 지겨운 관계가 아니고 즐거운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교육하나 한번 이렇게 들여보세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해왔던 방식보다는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창의적인 잠재 역량이 있으니 어렸을 때는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그 창의적인 역량이 손상이 안 되도록 호기심은 불러일으키되 걔들 생각을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호해 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근데 부모들 욕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많이 지식을 넣어야 되는 거로 알고선 아이들을 몰아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질 않죠. 거기다가 우리는 선진 지식 기술을 똑같이 배우고 한 줄로만 쭉 서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야 먼저 뽑히고 하니까 경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담고 살아왔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는 경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각각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줄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줄로 가는 삶인 줄 알고 걔네들 특성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안 서 있으니까 사교육 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영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창의성 키우고는 수학, 뭘 키우는 영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자녀 교육에 자신이 없는 부모들을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요즘 보면 애들 어렸을 때 영어 공부시킨다고 굉장히 이제 난리들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S전자보다도 수십 배 더 큰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했어요. 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투자법인에 제가 미국 쪽 등기 임원을 했어요. 제가 30 중반에 했으니까 저는 요새 말로 해서 굉장히 일찍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6년을 다 못 다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도 서울 와서 이제 직장 잡고 인쇄소에서 심부름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야간으로 학원 다녀서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 대학에 들어가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글로벌 기업에 등기 임원을 했다라면 영어는 잘했겠다. 그죠? 그 얘기는 지금 아이들은 교육 이론 자료가 넘쳐나니까 학교에서 해주는 영어만 착실하게 해도 글로벌 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부모들이 자신이 없어서 자꾸만 그런데 빠져드는데 옛날부터 한 줄로 쭉 지식교육을 받아온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뭔가 딴 사람이 하면 가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뭔가 좋을 거야. 그건 안 하면 나는 경쟁에 뒤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엉뚱한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아원에 보내지 애들.
유아원, 유치원.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은 못하지만 지네들 생각하고 뭐하고 다 해요. 아이들의 그 타고난 잠재 역량이 자꾸만 발현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걔네들 특성에 맞게끔 대화를 해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애들 많으니까 또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때요? 다 우리처럼 똑같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왔으니 애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야, 너 왜 말 안 들어? 왜 넌 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바로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한다는 자체는 자기의 특성을 자꾸만 발현하는 거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걔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끌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맡긴단 말이에요. 요새 갑자기 무슨 체벌이 생겼다 그러면은 뉴스에 뭐 난리를 이제 죽이려는데 사실 체벌보다 더 뭐가 문제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서운 거예요. 체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거기다 비교하면. 왜?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지 못하고 생각을 죽이는 그런 언행을 한다라든지 행동을 보인다라면 그건 크나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니까 싹을 밟아버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는 어떤 생각으로 보내야 되나? 학교야말로 아이들이 타고난 잠재 역량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표현하는 대로 자기가 호기심을 갖는 방향대로 자료도 찾고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 방향성을 이제 올바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학교에도 아이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생각하고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시험 공부할 시간에 성적 올려야 되는데 매일 애들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막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이나 그런 데서 용기 있게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모님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반대로 자꾸만 지식 공부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의 정보도 찾고 자기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세계 각국에서 박사들이 연구하는 그런 자료 같은 거 무한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아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넷 하면 뭐예요? 그냥 게임만 하는 건 줄 알잖아요. 우리가 이 기계의 어떤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해서 자기 자신이 타고난 그 창의적인 역량을 발현할 것인가를 잘 유도해 준다라면 요새 회사에서 미국이나 뭐 선진사에서는 벌써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이제 좀 몇몇 기업들은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그냥 일하기 이 생산성이 안 오르면 가서 그냥 쉬든지 당구를 치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기 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뭐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시간에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걔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데 요새 이제 종종 아이들 공부 너무나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놀리는 거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 공부는 많이 안 시키지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그거로 대체하는 거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지식 공부도 있고 생각하는 공부도 있고 다양한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공부 안 시키면 그냥 놀리는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또 자기 생각을 실천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뤄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기에도 또 너무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 애들이 원하면 지식이 됐든 기술이 됐든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우리 최근 몇 년간 학교에서 교과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많아요. 부모들이 심지어는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A로 해야 된다, B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A, B로 해서 갈등을 막 일으켰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것이 A니까 A로 해야 돼. 내가 아는 게 B니까 B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온 문제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들한테 토론을 하도록 교실에 남겨주는 거예요. A로 B로. 그러면 아이들이 A에 관해서 B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쭉 자료도 찾고 뭐 해서 또 어떤 경우는 A, B가 아니고 C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실에서 막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발현하죠. 자기 생각을 하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에 잠재있는 창의적인 역량이 발현이 되는 거고 또 이 아이가 다른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해가면서 다른 가치도 인정을 해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소통 역량을 키우고 서로 간에 대립될 때 그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협상을 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디지털 시대가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을 훈련해가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훈련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서에 나와서 뭐 소통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사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는 얘기니까 그게 벌써 학교나 이런 데서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영어 같은 것도 그게 과연 이 디지털 시대 경쟁력이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핵심 경쟁력이 아니잖아요. 도구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상대방한테 전해주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면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영어라는 것은 그냥 수단이에요.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럼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서로가 다 좋게끔 창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해결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영어나 이런 공부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니까 시간을 준다는 것이 놀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이들한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자녀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 아이들이 본래 타고난 자기만의 독창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발현하도록 유도해 주는지가 바로 내 몫이구나.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본래 타고났으니 그것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녀 교육이 즐겁고 편한 거죠. 선진사회 사람들을 보면 자녀 교육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데도 어때요? 자녀하고 관계도 좋으면서 패러다임도 이끌어 가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타고난 대로 자아실현의 삶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도 그 삶을 가면 되는데 선진 지식 기술을 따라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못했다라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중심의 교육을 하는데 출발점은 아이들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너는 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흉내내지 못하는 너만의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꾸만 발현되는 것이니 그걸 네 경쟁력으로 가져가도록 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 내가 좋아하고 내 적성에 맞으니까 날이 갈수록 어때요? 경쟁력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바깥 사회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있어서 삶 자체도 즐거워지는 거죠. 그걸 자꾸만 강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고난 창의적인 역량을 잠재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마치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 땅 속에 지하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하수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종 풍화장애에 의해서 어떤 지형의 변화가 생기거나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물이 뻑뻑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온천수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자꾸만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험이나 충격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아이의 잠재 역량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하수처럼 땅 속에 있지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바꾸선 펌프질을 해서 물을 퍼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붓는 거죠. 그 마중물이 부모님이 아이한테 주는 조언일 수도 있고 힘내라고 해주는 격려일 수도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는 지식일 수도 있고 절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중물 많이 분다고 수돗물이 쭉쭉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떤 그 수돗물은 빨리 나오겠죠. 어떤 수돗물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기만성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각자만의 독특한 특성, 역량이 있다는 부분을 믿으면 되는 거죠. 자식을 굳게 믿고 너는 언젠가는 내 역량을 발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나면 누가 고쳐주죠? 누가 고쳐줘요? 의사요? 약사요? 여러분들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병은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병균이 들락날락해요. 우리 몸에서 계속 이거를 이겨내면서 내 몸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힘이 들으면 내가 병이 나요. 그럼 그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는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주는 약 먹고 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사가 아니라 지금 환자분의 몸 상태는 이러이러합니다. 너무나 과로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약을 처방하면은 여러 부분이 이렇게 극복되니 식이요법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계속 운동을 하시면 그전보다도 더 튼튼한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훨씬 병을 잘 고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자의 자생력을 믿는 거예요. 몸은 환자 스스로 고치는 거다.
의사나 약은 옆에서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진짜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라면, 야, 시키는 대로 공부나 해. 딴소리 하지 마. 이런 부모가 아니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건 네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네가 그걸 잘 극복하면 너도 몰랐던 네 역량이 발현되는 거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잘 극복해 보자.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온 방법이 우리가 역사 자체가 선진 지식 기술을 따라 배우면서 모방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 본래 가치는 이게 아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채 인식 못하고 자라온 것까지는 좋지만 그걸 지금 자식들한테 다시 대물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 중심의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종종 자녀들 교육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상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 공부 잘하는 게 경쟁력이라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아날로그 시대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하고 경쟁력의 가치가 달라요. 지금 지식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자꾸만 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고 능력을 자꾸만 키워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뻔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이제 자녀가 생각이 없다라면 혹은 부모를 너무나 깊이 생각을 한다라면 반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겠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사실 공부를 진짜 자기가 좋아서 잘하면 모르겠지만 생각 없이 그냥 부모가 잘한다 그러고 주위에서 공부 잘하면 박수 쳐주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간다라면 그 살아오는 과정에 지난 칭찬을 많이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회 나오면 어때요? 사회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부모님들이 뭐 대학 가는 것도 앞에 나서가지고 어느 대학 가도록 한다라든지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거 다 부모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놓은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고 나서 애 낳으면 부모한테 맡기죠. 그죠? 그거는 자아가 확립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서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부모하고 이제 떨어져서 자기의 이제 길을 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자아를 확립시켜주는 과정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원하든 안 하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이제 그 본질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부모라면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AS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그리고 내 대리만족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종종 부부관계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자녀 교육으로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에휴 내가 애들 때문에 살지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통했어요. 왜? 우리 삶이 단순했고 한 길로 쭉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의 삶 자체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을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성적이 좋으면 웃고 성적이 나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를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몰아간다라면 아이들 삶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도 아버지는 야, 공부 가지고 너무나 그러지 마. 엄마는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애 잡지 마라. 이러면서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타고난 그 독창적인 그 역량은 자꾸만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아이들이 생각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아이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못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역량을 발현해 가는데 아빠는 이러고 엄마는 이러고 이러면 아이들이 혼동돼 가지고 생각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들이 자기의 대리만족을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고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라든지 또 부모가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자녀를 자기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옛날 얘기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단초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참인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되죠. 참인간은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싸움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참인간이 아니고 내가 본래 타고난 너를 찾아라. 즉 자아를 찾으라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인간은 자아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다. 자아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특성이나 잠재력을 믿게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뭐 한다고 해서 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인간의 잠재 역량을 부모님들도 믿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인식시켜주는 거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자존감을 갖는 아이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죠? 다른 사람이 너는 못났어. 너는 뭘 못해. 그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나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자존감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가 타고난 역량은 내가 생각해서 실천을 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서 발현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주도적으로 행동하죠. 주도적으로. 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발현함으로 해서 가치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러면 공부도 어때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식 공부든 생각하는 공부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공부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타고난 그 역량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건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현이 되면 그게 바로 디지털 사회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들이 학교 다닐 때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진학을 할 때도 회사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부모한테 의존 안 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노동력이 생겼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근본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먹거리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자아가 만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의적인 잠재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다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투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만났다라면 이 다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싸움 안 하죠. 날이 갈수록 어때요? 날이 갈수록. 왜냐면 아까 명품 인재는 날이 갈수록 가치를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가치를 더해요? 생각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잠재 있는 역량을 자꾸만 끌어내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면 연애 때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둘이 부딪히면서 자꾸만 다듬어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아주 보기 좋은 한 쌍의 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지혜로워지니 연애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더 좋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머물러야 그게 사람처럼 사는 거죠. 사람은 무슨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창의적인 역량은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으니 내가 사람이라면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만 자아를 찾아라.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 애들 버릇없다. 인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자각 이상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칼융이라는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의미냐면 인성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얘기한 잠재 역량처럼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인성이 좋게 발현되기도 하고 나쁘게 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애들이 인성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인성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원래 걔네들은 그런 인성을 괜찮은 인성을 타고났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잖아요.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공부해서 어떤 것을 얻어냈는데 사실 인성이라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인성이 올바로 그렇게 가겠냐.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행동을 바꾸면 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바꾸면 아이들 인성 그냥 싹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자꾸만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그거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인성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 왔다라면 그 지금 문제점이 대부분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로부터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난 우리가 창의적 역량을 중시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도 없이 내 방식으로 끌어온 잘못이 더 큰 거죠. 물론 우리 사회제도가 바뀌고 학교가 그 제도를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우리 자녀들 교육 전력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아마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이제는 자아 실현의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의 능력이 배양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가져가야 될 자녀교육 전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아를 찾고 주변에 남 따라가면서 1등, 1등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한 줄로 와서 1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360도 각자의 삶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가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라. 사실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이런 건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거꾸로 그 좋은 거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자녀교육 전략은 50% 이상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자녀교육이 뭔지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